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여러분 박형순 판사라고 기억하십니까? 지난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서울행정법원의 판사입니다. 자, 당시 박형순 판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함으로써 민주당이 당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표적이 됐던 박형순 판사, 이번에도 놀라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서초경찰서가 금지한 대법원 앞의 집회,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경찰 처분을 뒤집고 집회를 허용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한다는데, 이걸 경찰이 불허했는데 이걸 뒤집고 집회를 허용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경찰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회를 허용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 박형순 재판장은 오늘 시민단체 자유연대 관계자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자, 지금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두 차례나 오뚜기처럼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경찰이 금지했는데 이걸 서울행정법원이 뒤집어버린 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 앞서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화한 전시를 이유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한 달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이것을 불허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규정을 들며 시민단체들의 집회 신청을 불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자 이를 근거로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뒤집은 겁니다. 자,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 금지 집시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작년 6월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이 개정된 후 사실상 첫 번째 이 법의 적용이 되는 셈입니다. 자, 집시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박형순 판사,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이를테면 이 판사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그것도 대법원 앞에서 한다는데 이것을 금지시킨 서초경찰서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박형순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박형순 판사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창피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제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참가자를 9명 이내로 제한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법원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형순 재판장, 민주당이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할 만큼 표적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당시 이원욱 의원은 입법부에서 이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을 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박형순 재판장은 법에 따라서 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이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렇게 편파적인 인사를 냈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살아있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중 한 명이 박형순 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은 제일 중요한 게 법치입니다. 법리적 논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사들은 정치권을 의식하기도 하고 내 인사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문재인 정권 눈치를 본다는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이 특정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출신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인사에 특혜를 받기 위해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형순 판사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박형순 판사가 지난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뒤 정말 민주당이 그때 발칵 뒤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민주당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할 만큼 박형순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박형순 판사는 이번에도 대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판사들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서초경찰서의 처분을 뒤집고 허용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